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임플란트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세팅을 딱 해놨는데 질문을 미리 안 받았으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자유롭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네, 원장님 임플란트가 정확히 뭐예요? 치과 가서 치료해 보신 분들 있으면 이게 충치가 먹으면 충치 먹은 부분 없애고 거기 떼우잖아요. 떼우거나 크라운을 하거나 이래서 쓰는데 이제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건 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빼고 나면 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는 옆에 이를 깎아서 이렇게 세 개를 이어가는 브릿지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고 나서는 다른 치아 생리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나사 같은 거예요. 이게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이제 뼈에다가 심으면 뼈가 자라서 이 녀석을 꽉 잡아줘서 내 몸처럼 하나가 되거든요. 원래는 정형외과에서 뼈 고정하고 이럴 때 처음 사용한 소재인데 티타늄이라는 걸로 고정을 하니까 이게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염증도 안 생기고 뼈랑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쪽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사선을 만들어서 뼈에다 넣으면 뼈가 자라서 이렇게 쫙 잡아주면 안 움직이고 딱 고정이 되니까 안쪽에다가 이제 뭘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뼈랑 붙고 나면 머리를 꽂아서 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임플란트 시초고요. 결국은 이 녀석이 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녀석은 뿌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제 머리를 이제 꽂았다 뺐다 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내 치아랑 임플란트랑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생긴 건 똑같고요. 바깥에서 보기엔 생긴 건 똑같을 텐데 차이점이 있다면 내 치아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피도 돌고 신경도 있고 해서 얼음 되면 차갑고 뜨거운 거 먹으면 뜨겁고를 다 느끼는데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쇠덩이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통통통 쳐도 치는구나 알긴 아는데 뼈가 울려서 그런 거지 사실상 얘한테는 신경이나 느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뼈랑 붙은 정도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보다 더 나은데 치아는 오히려 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일 수도 교정도 가능하고 하지만 임플란트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냥 엄청 단단하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쓰실 때는 거의 느낄 수는 없으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임플란트는 한 20년 됐으려나? 본격적으로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평생 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다. 관리를 잘해주고 하신 분은 평생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1, 2년밖에 못 쓰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임플란트 자체는 여기 얘가 뼈에 박힌 거라 그랬잖아요. 이 녀석이 멀쩡하면 사실 위에 머리는 부서지더라도 교체하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망가지면 이제 이 녀석을 이 빼듯이 빼고 또 교체하셔야 돼서 뭐가 망가지냐에 따라서 또 수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씹는 힘이 세신다든지 일가리가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위에 해놓은 보철도 잘 망가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에 거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죠. 몇 년 버티면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가 안 좋아서 뺄 정도로 되듯이 뿌리 부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치주염이 임플란트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망가지면 또 임플란트도 뽑고 새로 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치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치아를 평생 쓸 수 있듯이 얘도 관리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턱힘이 너무 세다든지 이가리가 심하다든지 이러면 보철은 자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통째로 교체하는 일도 생겨서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아무리 못 써도 임플란트가 성공해서 보철이 올라가면 보통 몇 년은 쓰시죠, 최소한. 그 이후의 과정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쓰시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오래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비법이 있나요? 간단하게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 열심히 하고 병원 정기검진 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사로 체결되니까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러진 건 모르고 그냥 막 씹다가 부러진 나사가 안에 박혀 있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내시면 안 되니까 병원에 주기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봐주겠죠. 나사가 좀 풀렸으니까 조이고 가세요. 보철이 좀 깨졌으니까 수리합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잇몸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청소합시다. 이런 거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잘 관리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쓰실 수 있겠죠. 관리 잘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받을 때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반응을 보잖아요. 입 빼는 게 훨씬 아파요. 임플란트는 만약에 완전히 치유제인데 임플란트 한다 하면 시술 시간도 뭐 1, 2분 걸릴 것 같고요. 맞추면 된다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런 치아 발치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하고 아플 수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별로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맞추만 하면 크게 아프지는 않으세요. 전약 임플란트 하신 환자분의 치료 과정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두 가지로 나누겠죠. 이가 몇 개라도 남아 있으신 분, 이미 틀니를 쓰고 있어서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뭐 제일 멋있는 케이스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이가 조금 남아 있는 분이 와서 상담받은 다음에 한다 그러면 뭐 3D 스캔 같은 거에서 어떻게 수술할지 다 정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이드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보통 임플란트를 위에 한 뭐 9개에서 10개 뭐 이렇게 심고 아래도 9개에서 10개 심어요. 그날 바로 꼬맨 다음에 어디에 임플란트가 있는지를 위치를 기록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를 꽂은 다음에 3D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스캔 한 걸 바탕으로 임시차를 바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꽂아서 나사로 체결해 주면 그때부터 이는 생기시거든요. 이게 베스트 케이스예요.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날부터 심을 수는 있어요.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튼튼한 임플란트가 4개 이상 있을 때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닐 때는 틀니 같은 거 쓰시면서 조금 버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서 3달 정도 지나면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랑 뼈랑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잘 붙었다 싶으면 이제 다시 3D 스캔을 해서 이제 진짜 단단한 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꽂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4번 정도 방문으로 이제 전악을 다 회복하게 되죠. 최소 24개 이상의 이를 한 번에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가 없다가 완전히 다시 생기게 되는 거. 저희 병원에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레이나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프라임 밀은 1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캐너야 뭐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되게 좋거든요. 요즘에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그냥 카메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레이저 쏘고 하는 방식은 뭐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쓰고 있고요. 전악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하면 되게 정밀해야 되거든요. 여러 개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아예 막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다고 알려진 걸 쓰고 있죠. 비싼 거를 그래서 쓰는 거고요. 프라임 밀도 사실 저렇게 당일에 뭔가 만드는 기계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덴츠프라이 실온하고 몇십 년 동안 저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5분 만에 뭐 인레이 만들고 5분 만에 라미네이트 하나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는 기계는 저 기계밖에 없어요. 다른 기계는 저렇게까지 속도가 나오지도 않고 급해서 오늘 당장 뭔가 해줘야 되는 분들이 강남에 있다 보면 오거든요.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뭐 크라운 당장 껴야 되고 이러면은 당일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인레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당일에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인레이를 당일에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플란트가 오래 걸린다는 말은 없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오래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수술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신경치료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하는 게 훨씬 쉽다고 느끼실걸요. 신경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서너 번 와야 되고 그 조그마한 거 조병균 보면서 막 찾아서 구멍 내고 이러는데 임플란트는 뭐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라서 오히려 뭐 깔끔합니다. 물론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 뭐 엄청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 뭐 골질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전신질환 앓으신 분도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뭐 그냥 달랑 임플란트 하나 신경치료 하나 비교하면 저는 신경치료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뭐 엄청 복잡하고 대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 임플란트 달랑 하나 한다. 그럼 뭐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크라운이나 인레이도 저희 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나요? 하루가 아니죠. 5분 만에 끝나죠. 제가 다듬어야 되잖아요, 치아를. 다듬는데 시간 뭐 마취하고 다듬고 나서 스캔 뜬 다음에 병원에 앉아서 한 20-30분 기다리시면 뭐 크라운이나 인레이 나오죠. 그럼 붙이고 가시면 되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한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실시간으로 모델 스캔해서 제가 만들어서 색칠해가지고 붙이는 것까지 내가 몇 분 걸리면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수면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뭐 저는 사실 수면 임플란트 제가 받는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마취 당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 또 치과 진료 다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수면이 편하죠. 내시경 같은 거 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이야 뭐 수면해달라고 하시고, 요즘 젊은 층들은 아픈 거 싫어하니까 피부과 가서도 간단한 거 하실 때도 수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면을 선호하시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으니까요. 뭐 편하긴 하시죠. 뭐 술자가 힘들지, 예, 주무시니까. 왜냐면 치과 진료야말로 환자가 도와주면 편하거든요. 입 벌려달라고 그러면 벌려주고, 움직여주세요 하면 움직여주고 이러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술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뭐 환자분은 편하죠. 네오, 오스템, 스트라우만 브랜드가 다양한데 환자 입장에서 고를 때 기준이 뭔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뭐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죠. 뭐 외산 있고 국산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제일 오래됐고, 오스템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원탑이죠. 대부분 가장 많은 임플란트가 아마 오스템을 심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뭐 메가젠, 네오, 디오,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여러 가지 진짜 너무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뭐 가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오스템이 임플란트 요거 하나에 정가가 한 16만 원 정도 하나? 뭐 그렇게 된다면 다른 건 조금 더 싼데, 뭐 외사는 좀 비싸고요. 뭐 스트라만 같은 거는 요거 하나에 50몇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죠. 부속품 다 합치면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럼 뭐 기술력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초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비슷해져서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정도는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도 많이 올라와서요.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뭐 스트라만 같이 뭐 세계 1등이다 라는 회사 거는 광고 찾아보시면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흑백 동영상에서 막 말해요. 우리 임플란트 되겠다, 딱딱하다, 단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줌아웃이 막 되면서 나오면 임플란트 하나에 매달려 계세요. 그래서 소재도 조금 다르고요. 스트라우만, 아스트라 외산들도 다 유명한 회사들이고 좋으니까요. 뭘 하셔도 좋은데, 우리 똑같이 명품 사듯이 명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스트라우만 같이 비싼 거 하시는 거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많이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오스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세컨 브랜드 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회복 기간이 좋은 거 하면 짧아질 수 있다. 표면 처리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트라우만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 거는 한 달 만에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얇은 거 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뭐 사람마다 틀린 부분도 있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뭐 비싸게 조금 더 좋나? 성공률이 좀 더 높나? 뭐 이런 논문은 있는데, 뭐 1, 2% 차이,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누가 더 좋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알아보시고 선호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치의랑 잘 상담하셔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서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임플란트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임플란트가 사장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TV에서 한 번씩 본 거, 이런 브랜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품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비싼 거 하시는 거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저기 북에 계시는 주성님도 다 스트라우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고. 스트라우만 회사에서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뭐 좋으니까 했겠죠. 뭐 아니면 제일 비싼 거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뭐 특별히 뭐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오히려 젊은 층 스트라우만 많이 선택하세요. 오히려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은 기왕이면 조금 가성비를 따지시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선택하시면 좋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뼈 이식이나 상악동 수술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환자예요? 뼈 이식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걸로 막 환자분들이 와서 나쁜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 나는 급한 사람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를 뺐어요. 그럼 그 입 뺀 자리가 비어 있겠죠. 근데 이는 이만하면 임플란트 요만하거든요. 그럼 임플란트를 이 구멍에 심어 놓으면 빈 공간이 많겠죠. 거기에 그냥 빈 공간으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이 들어가고 난리 나겠죠. 우리 피가 돌면 피가 알아서 뼈를 만들거든요. 그 뼈를 만들 만한 재료들을 넣어주는 게 뼈 이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빼면서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안 좋아서 하면 뼈가 일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재료를 많이 넣어줘야지 거기가 생길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뼈 이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악동이라는 거는 우리 광대뼈 안에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런 데 보면 뼈가 얇아서, 위인이는 뼈가 얇으면 그 광대뼈 안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임플란트를 꽂으면 뚫려요. 그러면 거기
콧물 차는 공간이라서 거기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구멍 뚫어 놓으면 물 마시면 코로 물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가 뭐 뼈가 1mm, 2mm밖에 없고 1mm만 뚫으면 구멍 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 막을 들어 올려야겠죠. 그래서 계란막처럼 아주 얇은데 그래서 구멍을 내서 그 막을 살짝 들어 올려서 구멍이 안 뚫리게 하고 거기다 뼈를 넣어서 부피를 어떻게 보면 확보하는 거거든요. 가루랑 이렇게 재료를 넣어주면 그걸 우리 몸에서 뼈로 바꿔요. 그걸 유도하는 게 이제 뼈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술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꼭 필요한 거를 무조건 안 할 거야.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잘 상의하셔서 설명 들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CT 같은 거 3D로 사진 찍으면 환자분은 여기 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뼈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사기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정직하시니까 의사 선생님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맞는 말 하고 있으면 뼈식 필요한 거고요. 양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틀린 거라 뭐 무조건 뼈식 안 해야 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오인될 수 있게 이제 얘기하시는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쭤보시면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듣고 판단하시면 되지. 뭐 가끔씩 그런 분 계세요. 뭐 나는 뼈이식 무조건 안 할 거라고. 나는 상암동 무조건 안 할 거라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저번에 기억나는 분이 가수신데 이제 상암동 하게 되면 공기 주머니 사이즈가 바뀌니까 목소리 바뀔까봐 무섭다고 안 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뭐 뼈가 1mm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뼈도 안 좋으셔갖고 바로도 안 됐어요. 한번 잘 안 되고 지금은 성공하셔갖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공기 소리 변한 거 없이 잘 돼서 뭐 지금은 좋게 잘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은 좋아서 그냥 했지만 나중에 상태가 좀 나빠서 뭐 뼈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그건 의료라는 게 막 이렇게 정해지는 건 없어요. 뭐 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원래 보시던 분이 내 상태를 잘 알잖아요. 잘 상담하셔서 서로 합의를 보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면 난 이렇게 할게요 해서 서로 의견을 잘 교환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면 겁 안 나요. 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으시면 아마 다 대답해 주실 거고요. 그거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이미 다 검증된 시술이에요. 몇십 년 동안 다 검증된 시술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 병원에 수술하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호하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다려서 뼈가 다 문 다음에 단단해진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그 기간이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저는 뭐 어떤 주의냐면 어차피 입 빼려면 마취해야 되잖아요. 마취한 김에 임플란트도 같이 하자라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두 번 아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그날 염증이 있거나 이래서 그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나와서 결국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오늘 입을 빼면서 임플란트를 해놓으면 이게 성공하면 그냥 석 달 있다 두세 달 있다 머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두 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입 빼는데 마취하고 석 달 있다가 또 혹은 6개월 있다가 이 한다고 또 마취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 길어지고 하니까 오늘 바로 해서 뼈가 생기면서 같이 아무는 이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하는 걸 선호하고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안 좋거나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빼고 뭐 최소한 기간을 기다리자고 해요. 뭐 1, 2주라도. 왜냐면 세균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긁어내고 약을 이렇게 막 넣고 소독을 해도 오늘 이 세균이 다 안 죽을 것 같다. 이러면 1, 2주라도 있다 합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거기 있는 세균들이 공기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공기 좀 쐬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공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하는 게 더 좋다는 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환자분은 괜찮아, 뼈 상태나 염증 상태가 괜찮아. 예를 들어 이는 깨끗한데 머리만 부러졌어. 그래서 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뿌리 쪽에 염증은 없거든요. 뭐 그런 경우 빼면서 바로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두세 달 있다가 머리가 아무리 그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 부위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 기다립시다 해갖고 이제 석 달, 6개월 기다려 6개월 있다가 이제 하면 총 거의 뭐 9개월, 1년 이렇게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이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 없이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데 이 없이 생활하다 보면 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가 뭐 쓰러진다든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가 망가지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거든요. 하나 없다가 쓰러지고 내려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장창 뭐 단기간에 무너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합시다 라고 설득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해드리고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리에 소홀하셔서 네.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은 병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없어졌는데 임플란트가 아파. 그래서 오신 분들 근처에 있던 어떤 병원 다녔었는데 막 사연 얘기하시면서 오세요. 그리고 저도 이 병원도 오래된 병원인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온 대표 원장님이기 때문에 예, 그전 원장님이 남겨둔 환자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오래 쓰신 뭐 10년 넘은 임플란트 이런 것 중에서는 당연히 탈이 나죠. 뭐 나사, 자동차 바퀴랑 똑같거든요. 나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임플란트는 살리고 위에 거만 바꾸기도 하고 쉽게 설명하면 똑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전학을 다 하신 분이었는데 예, 다른 데서 하셨는데 한 5, 6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은 없어졌다고 근데 잇몸에서 너무 냄새 난다고 오셨는데 임플란트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뼈에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도 치주염이 걸려갖고 뼈는 여기까지 다 내려가서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흔들어서 아 이거는 임플란트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다 빼고 뭐 다시 뼈 만들어서 전체 다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나사가 부러진다. 임플란트가 이것도 당연하지만 세잖아요. 우리나라는 깍두기도 먹고 질긴 거 많이 먹으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치과 환경이거든요. 너무 보초도 잘 부러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엄청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식습관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여기 나사로 체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안에서 나사가 부러져 버려요. 이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잘못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공장에서 온 그 나사를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만에 부러졌다 그러면 공산품이 잘못 나온 거겠죠. 근데 7년 쓰다가 부러졌다 그거는 환자분의 힘을 못 버틴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의사 선생님 잘못은 아니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나사 부러지면 생각해보세요. 나사가 부러져서 위에는 빠지지만 아래쪽은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는 게 엄청 힘들어서 막 진짜 현미경 보고 조그마한 구멍으로 뚫어가지고 그 나사를 이렇게 벌려서 빼기도 하고 이래서 살리면 위에만 만들면 되는데 그거 실패하면 이제 임플란트를 총으로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또 임플란트가 이 티타늄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두 조각이 날 정도로 힘이 세신 분들이 있으세요. 턱 힘이. 그래서 뭐 몇 년 쓰셨는데 막 임플란트가 찢어졌다. 그것도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거하고 새로 해드릴 뭐 너무너무 많은 임플란트 제거와 임플란트 재시술을 했었기 때문에 뭐 경험상으로는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임플란트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영원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턱 힘을 갖고 있고 어떤 구강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조언 빨리 하세요. 이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놔두지 말고 빨리빨리 회복하시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하나 없는 거 놔뒀다가 진짜 5, 6개 없어지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생각보다 젊으신 환자분들도 임플란트 되게 많이 하세요. 막 30대, 20대도 있고 막 이런데 뭐 사고 나셔서 다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분들은 보통 어금니가 많이 망가지는데 씹는 힘이 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신경치료하고 쓰다가 머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좀 있고요. 뭐 고령층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가 없이 지내는 기간을 최소화하세요. 그래야 돈이 나중에 덜 들어요. 막 이 쓰러져 있고 막 이러면 이거 세울까 말까 고민되고요. 이도 생각해보세요. 이가 여기 요 사이 공간이 요만했는데 내가 쓰러져서 이렇게 다치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위치, 원래 자기 사이즈로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없을 때 제일 빨리 하는 게 제일 빨리 회복하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한 개 없을 때 한 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 끌면 진짜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가끔씩 보시면 저희 병원에 전학 많이 하니까 전학 임플란트 할 때 보면 몇 년 안 됐다 그래요. 진짜 한 개 잘못됐는데 관리 안 하다가 우수수수수 빠져갖고 진짜 다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시는 분이라면 빨리 가서 한 개 하시는 게 빠르지 않나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치과 자주 오면서 이제 이 얘기 잘 들으시고 위생 관리 잘 하시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돈을 아끼는 거지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진짜 이 다 잃을 수 있으니까 그거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치아에 관련된 정보를 주실 예정이세요? 다음 시간에 뭐 임플란트 시작했으니까요. 임플란트 궁금하신 분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임플란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거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학 임플란트는 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최첨단 디지털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과정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쪽은 뭐 한 번씩 다 컨텐츠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 진료 선택하는데 도움 되시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